설거지는 어머니가 하세요. 며느리가 툭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윤정임은 말없이 고무장갑을 껴야 했습니다. 젓가락도 들기 전에 윤정임은 조용히 눈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족이란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윤정임은 평생을 칼과 도마 앞에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부엌으로 향하는 사람.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뒤 혼자서 아들 재훈을 키워냈습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음식에는 세상 모든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40을 넘긴 아들이 드디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 반, 걱정 반. 그동안 자신만 바라보던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될 거라는 현실. 묘한 쓸쓸함이 밀려왔지만 재훈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 모든 감정들이 순간 녹아내렸습니다. 재훈은 며칠째 예비 신부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의사이기도 하고 성격도 차분하다고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지연이라는 이름, 강남의 유명한 뷰티 클리닉 부원장이라는 직업, 명문대 출신이라는 학벌까지. 정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 식당. 정임은 며칠 전부터 옷장 앞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평소 입던 검은색 정장에 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주 브로치를 달기로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매만지며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정임은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봄 햇살, 곱게 차려진 상차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재훈과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지연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분명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 절제된 화장과 깔끔한 정장 차림. 인사도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에서는 온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정임은 일어나 두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살짝 뒤로 물러서며 정중한 악수만 건넸습니다. 그 순간의 어색함을 재훈이 얼른 무마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지연이 작은 파우치에서 물티슈를 꺼내 정임에게 건넸습니다. 손을 닦고 드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행동에는 친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정임은 왠지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이 더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음식을 만져온 손, 거칠어진 손가락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대화는 주로 지연과 재훈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정임은 가끔 끼어들려 했지만 화제는 언제나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해외여행, 와인, 최신 의학기술. 정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세계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연이 평소 외식을 자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외식이라니? 평생 남의 집 밥을 해주며 살아온 자신에게 외식은 사치였습니다. 정임은 그냥 집밥을 더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지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어머님 집에 자주 놀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이 어머님 요리 자랑을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 말 속에는 기대가 아닌 당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러 간다는 표현이지만 그 속뜻은 밥을 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정임은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임이 조심스럽게 요즘 젊은 분들은 바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는 일하며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지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맞다며 정말 바빠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금이라면서요. 효율. 그 단어가 정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 관계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정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연은 정임을 향해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다며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을까요? 정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말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완벽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임은 버스 창가에 기대어 멍하니 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은 지연이 어떤지 괜찮은지 물었지만 정임은 좋은 사람 같다고만 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상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잠들기 전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마음속 이야기들을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서운함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견례는 끝났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균열이 언젠가 어떻게 변할지 정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임은 더 이상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지연은 정임의 집에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새하얀 블라우스의 가방은 고급스러웠고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드리려고 샀다며 단 거 좋아하신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웃으며 케이크를 받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선 이상한 어색함이 스쳤습니다. 그건 따뜻함이 아니라 예의로 포장된 거리감이었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색바랜 벽지, 시대에 뒤떨어진 가전제품들. 그녀의 시선에서 정임은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판단, 그리고 조용한 실망감. 이후 명절마다 지연은 예의 있게 찾아왔습니다. 식탁엔 정임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나물 반찬들까지. 정임의 온 정성이 담긴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음식보다 스마트폰을 더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젓가락을 들고도 화면을 터치하고 가끔씩 작은 웃음을 지으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임이 힘들게 준비한 음식들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습니다. 재훈은 늘 그랬듯 묵묵히 지켜만 봤습니다. 어머니가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댈 때도,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할 때도 그는 그저 멀찍이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상황들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어느 해 설날이었습니다. 정임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허리와 무릎이 자꾸 아팠습니다. 오후쯤 되자 정말 견디기 힘들어진 정임은 작은 부탁 하나를 해봤습니다. 지연에게 나무를 조금만 묻혀달라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나물 같은 건 잘 모른다고 재훈이 도와드리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무릎을 세우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이 집에는 나를 도울 사람은 없구나. 그때부터 정임은 서서히 기대라는 것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간소하게 음식을 준비했고 제사상도 도시락을 주문해서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상하다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해졌다며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속으로 더 확신했습니다. 이 가족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다만 나를 써먹고 있을 뿐이야. 그로부터 몇 달 뒤 재훈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임은 늘 그래왔듯 조촐한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과 갈비찜, 그리고 손수 만든 생일 케이크까지.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먹을 걸 그랬다고 요즘은 이런 식사도 번거롭지 않냐고 했습니다. 정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혼자서 모든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낀 그릇들을 하나하나 닦으며 정임은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뒤 지연의 생일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케이크와 와인, 화려한 플레이팅의 요리들. 모든 것이 우아하고 세련됐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연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훈도 급한 전화가 왔다며 따라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건 정임과 계산서뿐이었습니다. 정임은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 축하 비용까지 자신이 내는 상황. 서빙하는 직원이 미안해하며 다른 분들은 어디 가셨냐고 물었지만 정임은 그냥 웃으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가족 단체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그 어떤 말도 이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마치 처음부터 그 방에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정임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짧게 끊었습니다. 지연은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왜 저러시는지, 뭔가 서운한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다고. 재훈은 그저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고,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임은 평생 아들을 어떻게 키워왔는지를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혹시 너무 많이 해주었던 건 아닌지, 혹시 너무 헌신적으로 살았던 건 아닌지 자문해 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임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들의 뒷배가 아니라 나는 나를 지켜야 한다. 그 말이 나오자 가슴이 후련해지는 동시에 서글퍼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가 이제야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임은 하루에 한 끼씩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접시에 오이 무침을 담고 자신이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을 간소한 식사. 하지만 그 속에는 오랜만에 찾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윤정임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제야 가족이 정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정임의 변화가 불편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반응이 예전 같지 않고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도 정임은 조용했습니다. 예전처럼 밥을 차려주지도 세세한 것까지 챙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서운했습니다. 다음엔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무서워졌습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정임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언제나 자신들을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지연은 자신의 친정어머니 생신을 준비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꽃다발도 주문하고 선물도 정성껏 골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생일은 언제였지요? 달력을 보니 이미 한 주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조용히 멀어진다는 것을요. 며칠 후 지연은 용기를 내어 정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건 전화였지만 정임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짧고 담담했습니다. 지연이 주말에 식사 한번 하자고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약속된 날 정임이 지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부터 향긋한 미역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연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완벽한 모습과는 다른 서툰 요리 초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4가지 반찬과 미역국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갈하지는 않았지만 손이 간 음식이었고 양념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충분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리는 아직 서툴지만 오늘은 꼭 자신이 대접하고 싶었다고요.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정임은 밥을 대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차려주기만 했던 정임이 이제는 누군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정임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 지연은 정임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맛있는지 싱거운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간이 조금 세긴 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싱크대에 접시를 옮기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고, 모든 걸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신도 이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아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말에 정임은 처음으로 지연과 눈을 제대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연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고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역할이 아닌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만남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정임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는 함께 만들고 함께 정리했습니다. 때로는 카페에서 만나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함께 먹으며 웃는 날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지연이 먼저 계산서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훈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저 눈치만 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적극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셋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정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고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거리를 두셔서 자신들이 오히려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그 말에 정임은 속으로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랑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이 가족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따뜻해졌습니다. 가끔은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때로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떤 관계든 거리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되고 너무 멀면 소외가 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임은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가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만날 때는 진심으로 반가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